2026년 2월 27일, 당신이 평생 알고 있던 국장, 즉 한국 주식시장의 낡고 썩은 규칙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어제 26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300선을 돌파하며 종가 6,307.27을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가총액 5천조 원 시대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는 이 전인미답의 대폭 등장. 이 거대한 해일의 정중앙에는 바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9시 뉴스룸의 단발성 호재가 아닙니다. 무려 70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운동장의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평생 우물에 갇혀 썩어가던 자본이 폭포수처럼 증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당신의 계좌는 영원히 과거의 빈곤 속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안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장이 미친 듯이 환호하니까 지금 당장 HTS를 켜서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 무조건 사면 대박 난다며 묻지마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셨습니까? 천만에요. 당장 그 손 떼십시오. 지금 그 순진한 생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여의도 세력들의 완벽한 설거지, 즉 엑시트 전략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던지는 떡밥을 씹지도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자사주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주식을 사는 건 독이 든 사과를 겉이 번지르르 하다는 이유로 한 입 크게 베어 무는 것과 같습니다. 세력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미들의 그 맹목적인 탐욕을 이용해 자신들의 무거운 물량을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사주 비율이라는 허상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피 같은 투자금은 그들의 축배를 위한 샴페인 값으로 증발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상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데이터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이 무려 50%가 넘어가는데도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기형적인 종목들이 시장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각 없는 자사주의 끔찍한 민낯 때문입니다. 소각하지 않고 금고에 고이 모셔둔 자사주는 주주들을 위한 환원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대주주의 알량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 돈으로 두껍게 쳐놓은 황금 방패일 뿐입니다. 내 돈 내고 산 주식인데 그 돈으로 대주주 본인의 밥그릇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남들 다 돈 번다는 이번 6,300 돌파 코스피 축제장에서도 당신의 계좌는 처참한 파란불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태우지 않는 자사주는 그저 쌓여가는 쓰레기일 뿐 결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저한 기만의 구조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만의 구조를 깨달았다면 이제 기업들의 연각하고 교활한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드디어 강제 소각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재벌과 대주주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이미 수십억 원짜리 초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안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쥐구멍을 교묘하게 파놓았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라거나 임직원 성과 보상이라는 그럴싸한 예외 조항을 합법적인 도피처로 삼은 겁니다. 겉으로는 주주 친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법무팀을 풀어서 소각을 피할 핑계거리를 산더미처럼 엮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호기롭게 다이어트를 선언해놓고 밤마다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숨겨놓은 그 더러운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어떻게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지 폭로해 드릴 겁니다. 이 쥐구멍을 피하지 못하면 당신의 수익은 또다시 저들의 검은 주머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파놓은 쥐구멍을 피하는 선구안을 갖게 되는 순간 당신의 투자 차원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널려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껍데기 가짜 자사주를 단숨에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지뢰를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3월 슈퍼 주총 시즌에 시장의 막대한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미친 듯이 폭등할 진짜 수혜주 삼선을 그 누구보다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 투자자의 눈을 완벽하게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싸구려 안경을 벗어 던지고 기업의 뼛속까지 투시하는 최첨단 엑스레이를 눈에 이식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각성입니다. 남들이 찌라시와 얄팍한 감에 의존해 홀짝 도박을 할 때 당신은 압도적인 데이터의 필터링으로 흔들림 없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각성의 눈으로 시장을 내려다보면 무려 7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사주 시장에 살벌한 비바람 부는 전쟁터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72조 원. 이 숫자가 상상이 가십니까? 매일 아침 서울시청 광장에 5만 원권 지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도저로 밀어붙여 불을 지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돈다발을 두고 여의도 한복판에서는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72조 원을 당장 용광로에 집어넣어 주가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뜨거운 땔감이라 부르며 어떻게든 태우려 안달입니다. 반면 탐욕스러운 대주주들은 이 돈을 소액주주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 인질이라 부르며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기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땔감과 인질,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 싸움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승자가 결정되는 순간 그 방향에 정확히 탑승한 자만이 계좌의 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당신의 주식 계좌 앱을 열고 보유 종목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이 죽음의 리스트에 당신의 피 같은 돈이 단 한 푼이라도 묶여 있다면 그 즉시 미련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를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폭탄 돌리기의 피는 이미 뽑혔고 여러분의 계좌를 산산조각 낼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물쩍거리며 망설이는 1분 1초가 당신의 자산을 무섭게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부해야 할 빌런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국내 자사주 비중 압도적 1위, 신영증권입니다. 수치만 보면 환상적이죠. 자사주 비중이 무려 53.1%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배신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기업이 자사주를 단 한 주라도 소각한 적이 있을까요? 단 0건입니다. 30년입니다. 이건 주주 환원이 아니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철벽처럼 방어하기 위해 주주들의 돈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일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피자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돈을 모아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총 8조각이죠. 그런데 피자가 오자마자 가게 사장님이 나중에 여러분 배고플 때 줄게요라며 4조각을 쓱 빼서 자기 개인 금고에 넣어버립니다. 이건 우리 가게의 자산입니다. 라고 우기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남은 4조각을 나눠 먹으며 배를 골골 떼는데 금고 속 피자는 시간이 갈수록 식다 못해 곰팡이가 피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피자를 절대 꺼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배고플 때 혹은 가게 주인이 바뀌려 할 때만 꺼내서 휘두를 생각뿐이죠. 이게 바로 보유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자사주의 추악한 실체입니다. 이름은 자기 주식이지만 사실상 시중에 유통되어야 할 여러분의 권리를 박탈해 냉동실에 처박아둔 쓰레기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이 피자 사기에 휘말려 있는지 스스로 진단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2가지만 체크하십시오. 첫째, 대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극히 낮은가? 둘째, 최근 5년 동안 자사주 소각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만약 대주주 지분은 낮은데 자사주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소각 이력은 전무하다면 100%입니다.
그 자사주는 여러분을 위한 호재가 아니라 언제든 경영권 분쟁이 터졌을 때 대주주의 우호 지분으로 둔갑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경영권 방어용 지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낮아야 자사주를 싸게 사서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수익과 기업의 목적이 정반대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지뢰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악한 기업들이 빠져나갈 법적 덫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나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서는 소각을 유예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대형 로펌의 법무팀들은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주들에게 나눠줄 돈을 사업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금고에 계속 묶어둘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뒤로는 이건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라고 발뺌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교묘한 덫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법안 통과라는 뉴스만 믿고 들어갔다가 또다시 기업들의 희망 고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꼼수로 주주들을 울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태광산업입니다. 여기는 돈이 없어서 소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자사주 24%를 주주들을 위해 태우기는커녕 오히려 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 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다 주주들에게 거센 반발과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물론 결국 상법 개정의 서슬 퍼런 칼날과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이 대규모 교환 사채 발행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백지화하며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자사주를 주주 가치 제고에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의 덩치를 불리거나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런 기업들에게 자사주는 주주 환원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일 뿐입니다. 펀더멘탈이나 주주 존중의 의지가 없는 자사주 테마는 결국 폭탄 돌리기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 폭탄을 떠안는 건 언제나 정보가 늦고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대형주라고 안전할까요? SK그룹의 사례를 보면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주주 환원 의지를 보이고 싶어도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2015년 합병 당시 발생한 의제 배당 소득세 이슈 때문에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는 순간 수천억 원의 법인세와 배당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SK가 감당해야 할 세금만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현금 수천억 원이 세금으로 증발하는 걸 반길 대주주는 없습니다. 즉 의지는 있어도 세금 무서워서 못 태우는 대형주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사주가 맞냐 적냐를 떠나서 그 기업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결단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사주가 많으니까 무조건 사야지라는 생각,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투자 공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얄팍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사주 수치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은폐될 수 있는 인질의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인질을 풀어줄 의지가 있느냐, 즉 태울 준비가 된 놈인가를 가려내는 선구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벌한 눈치 싸움과 기만적인 꼼수가 판치는 시장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미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법이 바뀌기도 전에, 정부가 칼을 들이밀기도 전에 스스로 들고 있던 방패를 용광로에 던져 녹여버린 곳, 바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11일 현대백화점 그룹은 산하 10개 상장 계열사들이 뜻을 모아 합산한 무려 2,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쥐구멍을 찾고 있을 때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사주라는 꼼수 뒤에 숨지 않겠다. 오직 실력과 실적으로 승부하겠다. 는 자사주 제로 선언입니다. 이건 경영진의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경영권 방어용 방패가 없어도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적대적 M&A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이런 진정성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시장에서 진짜를 발견한 투자자들의 돈이 이들 기업으로 미친 듯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이벤트성 상승이 아닙니다. 기업의 체질이 가족 경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는 순간 주가는 그 격에 맞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재무적 마법이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왜 주가 폭등의 강력한 엔진이 될까요? 바로 주당 순이익의 극적인 상승 때문입니다. 분자인 이익은 그대로인데 분모인 주식수가 소각을 통해 줄어들면 결과값인 EPS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은 주식을 시장에서 신규 매입하여 소각할 때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이번처럼 이미 금고에 있는 기존 자사주를 태울 때는 유통 주식수가 변하지 않아 EPS 수치 자체는 수학적으로 단일 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폭등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버행, 잠재적 매도 폭탄.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대주주의 꼼수 방패를 원천 차단해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무서운 속도로 재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재평가의 힘 덕분에 내가 가진 주식 일주의 가치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 배당금 파이도 더 커집니다. 앉아서 배당금이 늘고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복리의 마법이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자산의 질 자체가 고농축으로 압축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수혜주 중에는 소각과 배당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쌍끌이 어선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무려 1,535만 주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함께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과세 배당,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보통 배당을 받으면 15.4%의 세금을 떼어가지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이 방식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소각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고 비과세 배당으로 현금까지 챙기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양손에 떡을 쥐고 수익을 긁어 모으는 형국입니다. 대형 우량주의 변화는 더 파괴적입니다. 20년 동안 금고 속에 묵혀두었던 자사주를 드디어 태우기로 결정한 LG전자를 보십시오. 어제 26일 LG전자의 주가는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더해 미국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피지컬 AI 로보틱스 파트너로 LG전자를 콕 집어 공식 언급한 초대형 호재에 힘입어 무려 9%대 급등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LG전자처럼 무거운 시총을 가진 거함이 하루에 9%가 오른다는 건 시장의 모든 수급이 이 소각의 불꽃과 엔비디아가 찍어준 AI 수혜라는 거대한 모멘텀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엉덩이가 무겁던 대형주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코스피 7천, 8천은 더 이상 꿈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소각이 뒷받침되는 상승은 결코 쉽게 꺼지지 않는 강력한 추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진짜를 골라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소각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이 곳간에 쌓여 있는가? 둘째,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가 아닌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췄는가? 셋째, 과거에 자사주를 소각해본 손맛이 있는가?
이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한 기업만이 이번 대폭 등장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이 자사주가 많다고 떠드는 건 부도 직전에 사채업자가 돈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생존을 위해 자사주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주 가치를 위해 100% 강제 소각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코스피 6300 돌파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장은 7000, 아니 8000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할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배가 뜨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차오를수록 밑바닥에 구멍 난 배, 즉 주주를 기만하고 현금 흐름이 막힌 좀비 기업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더 빨리, 더 깊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번 대폭 등장은 실력 없는 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도태의 시간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불을 거머쥐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릴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당장 증권사 리포트의 첫 장에 나오는 자사주 비중이라는 숫자만 보고 감탄하는 초보적인 습관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기업의 뼛속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자사주를 태우기에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장사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 남은 진짜 생돈입니다. 현금이 마른 기업의 자사주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역설적이게도 대주주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으로 탄탄한 종목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왜냐고요? 그들은 경영권 위협에서 자유롭습니다. 방패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들은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기업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아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띄워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 그 교집합에 바로 폭등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을 포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투자 신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전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진짜 수혜 주는 세 곳입니다. 먼저 압도적인 진정성으로 자사주 전량 소각을 선언한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다음은 소각 엔진과 비과세 배당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는 쌍끌이 어선 대신증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주주 환원 로드맵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들은 법이 강제로 시키기 전에 먼저 움직인 퍼스트 펭귄들입니다. 시장은 항상 가장 먼저 용기를 낸 자들에게 가장 크고 달콤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단기적인 급등과 숫자의 향연에 현혹되어 투자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 올랐다고 일희일비하는 건 하수들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오너십을 가진 엘리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약속한 주주 환원 로드맵을 실제로 지키는지, 소각 공시가 제때 올라오는지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박스권을 뚫고 비상하는 건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깨어있는 주주들의 서슬퍼런 감시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수정을 넘어 대한민국 증시가 가족 경영 구멍가게라는 오명을 벗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품 시장으로 진화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7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망령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적인 부의 재편 현장, 그 가장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대주주들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개미가 되지 마십시오. 데이터로 무장하고 법의 칼날을 이해하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선구안을 가진 시장의 지배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7천을 넘어 8천 시대를 향해 돌진한다면 가장 먼저 사고 싶은 여러분만의 드림 종목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공유해서 서로의 인사이트를 나눠 봅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대한민국 증시를 바꿉니다. 숫자에 속지 말고 불꽃을 믿으십시오. 감사합니다.